저희 먼저 이제 기형도 엄마 걱정이라는 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교재가 오면 1교시에는 문법, 2교시에는 시 한 편씩 이렇게 계속 보도록 할 건데 지금은 교재가 준비가 안 돼서 기출시를 보지만 교재를 만들었어요? 아니요, 교재를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출시 한번 보면서 문학 수업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고 좀 기본적인 용어 같은 것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에 나오는 대로. 오늘 먼저 기형도 시인의 엄마 걱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참법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님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런 시였는데요. 일단 이 시어 이제 시에 사용되는 단어들을 가지고 시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시에 사용되는 구절들을 식구라고 하는데 이 시어들과 식구의 의미를 차근차근 보면서 시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지금 이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기형도 시인 본인이에요. 시인 본인인데 지금 시인이 어린 시절을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열무 30단 열무 뭐 한 단도 아니고 두 단도 아니고 30단이나 메고 엄마가 시장에 가셨어요. 30단이라는 시어는 이제 화자의 엄마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뜻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 갔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열무 30단을 시장에 이고 가신 이유는 그 열무를 팔기 위해서시겠죠. 그래서 이 시장은 이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어머니의 삶의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마가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이제 해가 시들었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꽃이 시들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위에 펴 있다가 이렇게 지잖아요. 꽃이 시들면 그런 것처럼 해도 이렇게 떠 있다가 해가 이제 시들었다, 해가 졌다라는 의미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다. 해가 떠 있을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진 지 오래됐는데도 안 오신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이제 화자가 찬밥처럼 방에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그릇에 담아놓고 먹지도 않고 어떻게 따뜻하게 보관도 안 해놓고 그냥 이렇게 방치를 해두면 밥이 식어서 찬밥이 되죠. 이렇게 찬밥 이렇게 그냥 방치된 찬밥처럼 화자는 계속 방 안에서 혼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돈이 많으면 밥솥 같은 거에 매번 새로 지은 밥을 먹을 수 있겠죠. 근데 찬밥이라는 단어가 익숙할 정도로 화자는 지금 매우 가난한 상황에 놓여있다 라는 의미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찬밥처럼 방에 담겨있는 화자가 숙제를 천천히 한대요. 천천히 숙제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숙제가 다 끝나면 엄마가 오겠지라는 마음으로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가 지금 안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만큼 천천히 숙제를 할 만큼 화자는 엄마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의미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님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숙제를 해도 엄마는 아직도 이제 안 오고 계신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계속 시장에서 어머니가 안 오고 계세요.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그러니까 이제 타박타박 배춧잎 같은 발소리가 이제 엄마의 발소리인데 그 타박타박 소리가 들리면 엄마가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도 안 들리고 있다. 그래서 어둡고 무섭다. 어둡고 무서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금강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창틈도 금이 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창틈이 금이 가 있을 정도로 매우 가난한 상황이고 고요히 빗소리만 들린다고 하는데 지금도 비가 오는데 이렇게 방에 혼자서 빗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그 분위기를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약간 슬프고 외로운 그런 감정이 느껴지죠. 그런 감정을 좀 더 고조시키기 위해서 고요히 빗소리가 들린다 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빈방에 혼자 엎드려 울적과 훌쩍거리던 이제 엄마가 안 와서 외롭고 무서운 화자가 빈방에서 혼자 엎드려서 훌쩍거렸다. 이게 지금 일련의 내용입니다. 연이라는 개념은 아시나요? 연은 저기 잘리는 거고 행은 한 줄. 맞아요. 이제 시가 이제 이제 1행, 2행, 3행 하면 이제 그 줄 몇 번째 줄인지를 말하는 거고 여기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한 다음에 아주 먼 옛날로 넘어갈 때 유독 많이 띄어져 있죠. 예, 여기가 일행 아니야? 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많이 띄어진 부분을 기준으로 덩어리를 나눠서 1년, 2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의 내용은 화자가 이제 어머니와 내가 같이 살았던 그 과거를 회상하고 있어요. 이 과거는 굉장히 고단했고 외로운 감정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제 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윗목. 이제 윗목이라는 단어부터 볼게요. 우리 윗목 아랫목 있을 때 어디가 더 따뜻한가요? 아랫목이 네. 아랫목이 따뜻해. 그쵸, 아랫목이 따뜻하죠. 윗목은 상대적으로 차가운 편이에요. 그만큼 내 유년이 그렇게 따뜻한 기억이 아니라 좀 차갑고 차가운 기억이었다. 차가운 기억이라는 게 좋은 의미는 아니겠죠? 좀 슬프고 외로운 유년이었다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윗목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이 먼 옛날이 지금 생각해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굉장히 안타까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연에는 지금 다시 현재로 돌아왔어요.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이제 이 시절을 회상을 하고 있는 나인데 그 유년을 생각하면 굉장히 안타깝다. 그래서 이 시 전체의 주제는 이제 유년 시절의 아픔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 이 시의 성격은 회상적이고 회상적, 이제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 시잖아요. 과거를 다시 돌아보고 있는 시니까 회상적이다. 그리고 감각적이다. 이거는 이따가 이제 13번 문제를 풀어보면서 볼 텐데 우리 막 심상이라는 걸 쓰잖아요. 감각적 심상, 뭐 후각, 청각, 촉각, 시각 이런 심상들이 나타나면 감각적이다, 감각적인 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애상적이다라고 하는데 애상적이라는 게 뭘까요? 생각하는 건가? 애상적이라는 거는 이제 그냥 슬픈 감정이 느껴진 이런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시를 좀 애상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에서도 보면 외롭고 어둡고 무섭고 내 유년이 윗목 같았다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굉장히 슬픈 시죠. 가난했던 유년 시절을 회상하는 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시도 애상적이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 문제를 풀다 보면 화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화자는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지금 이 시를 봐도 뭐 우리 엄마, 나는 뭐 방에 담겨 있다. 내 유년의 민목 이런 식으로 계속 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시에 계속 드러나고 있죠. 네, 지금 이 시에는 화자가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 기영도 시인의 엄마 걱정이라는 시의 화자는 이제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화자의 태도를 보면 유년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유년 시절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주제는 이제 유년 시절의 아픔이라고 우리 아까 계속 봤었죠. 그러면 1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 2번 시적 화자가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3번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4번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나는 2번 있는데. 11번에? 네, 11번. 난 4번 했어. 지금 이제 11번을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죠. 답은 지금 기영도 엄마 걱정 보고 계신 거 같죠? 그냥 비용도 얼마고. 어머님 지금 엄마 걱정 보고 계시죠? 네네 이렇게 11번의 답은 1번이고요. 1번이? 아니씨 1번에다 했다가 또 2번을 또 이었더니 또 틀렸네. 2번이 말아야 하는데 1번이라 치운 거또 찍고 맨날 이러다 보니까 맨날 떨어지고 1번으로 답해놓고서는 또 왜 2번으로 가. 아유 이러는 뭐. 고치지 말라고 아 짜증나. 김가은인가에서 또 1번보다 또 2번인가? 그렇게 오면 2번인가. 에이. 네, 일단 2번, 3번, 4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시적 화자가 이 시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이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맞죠? 네, 지금 계속 얘기했잖아요. 네, 이련이 지금 어린 시절을 회상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3번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 지금 이제 이 사람이 혼자 말하고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시에서 누구한테 말 거는 표현은 없죠. 네. 누굴 막 부른다거나 너라는 표현이 사용된다거나 그런 거. 근데 진짜 듣고 있는 사람이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혼자 말하는 듯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4번 볼게요. 비슷한 구절의 반복으로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비슷한 구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계속 안 오시네 해내시든지 오래 안 오시네 배추님 같은 별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안 뭐뭐 하네 라는 말이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구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적절한 설명이었어요. 근데 1번을 보면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는 애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고 애상적이라는 건 슬픈 감정이 느껴지는 걸 이야기를 하죠. 이 시를 봐도 계속 고단하고 외롭고 안타깝고 이런 슬픈 감정들이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밝고 희망적인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둡고 좀 안타까운 분위기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1번이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1번이었습니다. 12번 볼게요. 12번에 답 몇 번 하셨나요? 4번. 12번에 4번 하셨고 어머님이 몇 번 하셨나요? 나 3번. 3번인데 12번은 3번이 답입니다.
이제 기억에서 리을 중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 그러니까 지금 어린 시절의 나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이냐라는 걸 묻고 있는데 1번은 열무죠. 열무는 그 열무 30단은 이제 엄마의 삶의 무게를 이제 표현한 단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은 이제 어머니가 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리을도 이제 배추잎 같은 발소리라고 하는데 이제 좀 고단한 엄마의 삶도 나타내면서 동시에 이제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왜냐면 발소리가 들려야 엄마가 오니까. 뭔가 고단한 엄마의 삶이면서도 동시에 이제 화자에게는 기다려지는 대상이다. 이런 단어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찬밥. 여기 이제 이 시에 대놓고 나와 있죠.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서 지금 엄마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엄마를 기다리는 나의 모습이 찬밥 같다. 이렇게 덩그러니 남겨져서 관심도 못 받고 있는 찬밥 같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엄마를 기다리는 시적 화자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디귿 찬밥이다.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3번이었습니다. 이거 다 쓰셨나요? 네. 네, 13번 문제를 보면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이라는 이 식구에 드러나는 심상이 쓰인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눈시울 시각인가 시각? 잠시만요. 자, 일단 이 식구에서 심상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뜨겁게. 지금 내 눈시울, 그러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건 이제 눈물이 날 것 같으면 눈 근처가 이제 눈시울 부분이 뜨거워지죠. 그럼 촉각이네. 그쵸. 이제 뜨겁다라고 하니까 지금 촉각적 심상이 쓰이고 있죠. 그럼 촉각이 쓰인 게 또 어디에 있는지 1번, 2번, 3번, 4번 보도록 할게요. 한그러운 꽃지진. 그냥 꽃이지. 꽃전을 이렇게 붙이면 향그럽죠. 네. 코가 뭐가? 그쵸. 향그럽다라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얘는 이제 후각적 심상이죠. 풀은 휘파람 청각이고. 소리. 그쵸. 일단 휘파람 소리라는 부분에서 청각적 심상이구나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푸른이라는 단어까지 있죠. 네. 이렇게 색깔이 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시각적 심상이에요. 이 푸른 휘파람 소리 같은 경우는 시각적 심상이랑 청각적 심상이 합쳐진 공감각적 심상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찾고자. 3번 내 몸에 닿는 아버지의 서늘함. 웃잖아. 얘가 저 촉각 같은데? 그쵸. 이제 서늘하다.
이제 좀 차갑다라는 표현인 거잖아요. 선을 하다가 이제 촉각적 신상이다. 4번 저 멀리서 들려오는 기계 굴러가는 소리. 얘도 총각 같은데? 그렇죠. 이제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얘는 청각적 신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촉각적 신상을 찾고 있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런 신상 문제는 꼭 나오니까 이제 후각, 청각, 촉각, 시각, 미각 같은 것들을 구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후각이랑 청각은 찾기가 쉬워요. 그냥 냄새, 향 같은 거 나오면 이제 대부분 후각, 청각, 이제 소리 들린다라고 하면 이제 청각인데 시각, 촉각 같은 게 은근 좀 이제 찾기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서 신상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란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새학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같이 시의 가슴에 살포시 젖는 물결같이 보드레한 에메랄드 얇게 흐르는 실 비단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짧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한 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를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시를 보면 1년도 그렇고 2년도 그렇고 그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그러니까 1행과 2행은 다 뭐뭐 같이라고 끝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뭐뭐 하고 싶다. 이제 오늘 하루를 우러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끝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연 다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1년 3행이 나오는 것처럼 이제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라는 얘기를 봤을 때 여기서 나오고 있는 하늘은 봄 하늘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시를 보면 유음이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유음은 리을을 말해요. 그냥 하나 플러스 알자면 그러니까 이제 유음보다는 울림소리라고 다 통틀어서 얘기할게요. 울림소리의 사용. 그래서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이 있겠죠. 이런 울림소리를 사용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울림소리를 좀 많이 사용하면 시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줘요. 울림소리가? 네. 뭐 니은도 그렇고 리을도 그렇고 미음도 그렇고 이음도 그렇고 사실 뭐 기역, 키역, 티귿 이런 것보다는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 자체가 나긴 하죠.
이 시를 봐도 돌담, 햇발, 풀, 샘물, 하늘, 봄, 길, 에메랄드, 실비단 되게 이렇게 좀 부드러운 울림소리가 쓰이는 말들을 이런 단어들을 계속 좀 쓰다 보니까 울림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울림소리가 좀 고의적으로 계속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시를 좀 더 아름답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울림소리를 많이 사용했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휘법. 이거 이게? 네. 지휘법인가 같이. 네, 뭐뭐 가치는 지급법이죠. 이거 이따가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 시의 성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시는 유미적이고 감각적이고 낭만적이고 관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감각적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심상들이 많이 쓰이면 감각적인데 심상 문제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를 보면 이제 이제 고요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보드레한 에메랄드라는 표현을 쓴 건 그 에메랄드가 이제 살짝 연두빛, 하늘색과 연두색이 살짝 섞인 이제 보석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런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 쓰인 단어라서 좀 시각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보드레하다라는 것도 이제 보들보들하다, 촉각적 심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심상들이 쓰여서 이제 감각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시 자체가 계속 하늘을 우러러보고 싶다, 아름다운 하늘을 우러러보고 싶다, 이런 시가 낭만적이다라는 단어는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어떤 느낌인지는 이해가 되시죠? 이해되시죠? 낭만적이다. 낭만적이다. 좀 아름다운 걸 계속 보고 싶어 하니까 좀 낭만적인 느낌. 사실 낭만적이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미적이다, 관조적이다인데, 관조적이라는 게 뭘까요? 관조적은 고요한 마음으로, 그냥 뭔가 이게 막 들뜬 마음이 아니라 좀 고요한 마음으로 대상을 관찰하는 걸 이야기해요. 관찰이 중요한 포인트죠. 이 시인은 계속해서 엄청 막 들떠있는 마음은 아니에요. 좀 이제 고요한 마음으로 이런 밤하늘, 그러니까 돌담에 이렇게 비친 햇발, 그 샘물, 실비단 같은 하늘을 계속해서 관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가 관조적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유미적이라는 건 좀 아름다운 걸 추구하는 태도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김영랑이라는 시인 자체가 굉장히 시가 아름답게 쓰인 것들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 시인이거든요. 이 시도 보면 시 자체가 굉장히 사실 아름다운 시죠. 봄 하늘에 대해서 굉장히 예쁜 말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시가 유미적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주제는 이제 봄 하늘에 대한 동경과 예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동경이라는 건 계속 바라고 그리는 걸 동경이라고 하죠. 지금 계속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는 건 하늘을 바라봤다라기보다는 하늘을 못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한번 관찰 정도는 할 수 있어도 계속해서 하늘을 이렇게 우러러 볼 수는 없는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봄 하늘을 좀 동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이제 봄 하늘을 계속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죠. 봄 하늘을 예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찬이라는 건 무엇인가가 아름답다거나 좋다
찬양하는 것, 봄하늘 진짜 아름답다, 계속 칭찬하는 것들, 이런 것을 예찬이라고 합니다. 이 시에서 이제 하나 볼 단어는 이제 새악시. 새악시라는 단어가 뭔지 아시나요? 새아씨. 새악시. 새아씨? 여기 이제 기억에 보면 새악시라는 단어가 있죠? 뭐라 그러게 그러잖아. 가시 입은 여자? 네, 맞아요. 새색시를 이제 새악시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투리래요. 그래서 뭐 꼭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혹시나 새악시라는 단어를 모르신다면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새악시, 볼에 이제 떠오는 부끄러운 가치라는 표현도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이죠.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위 시에 대한 이해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울림소리 리을을 많이 사용하였다. 2번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3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어가 쓰였다. 4번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주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나 4번 같은데. 몇 번 하셨나요? 나는 2번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였죠? 네, 이제 1번 울림소리 리을을 많이 사용하였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다양한 감각적 표현이 두드러진다. 시감각적이라고 설명드렸고요. 3번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린 시어가 쓰였다 라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좀 주관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돌담, 풀 아래 웃음 짓는 샘물, 뭐 실비단 같은 표현들을 보면 우리말이 되게 예쁘잖아요.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런 시어가 쓰였다.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4번 문장을 질문 형식으로 종결하여 여운을 주었다라고 하는데 저건 없어. 질문이 아예 없죠. 질문 형식에 문장이 없기 때문에 4번이 적절하지 않은 거여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도 본 김에 13번 문제부터 볼게요. 위 시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어는 말하는 이, 그러니까 화자죠. 이제 화자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 대상이 뭘까요? 화자가 바라보고 싶은 대상. 하늘? 하늘이죠. 계속 하늘을 우러러보고 싶다. 하늘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대놓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답은 4번 하늘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다 쓰셨죠? 기억을 보면 새역시 볼에 떠오는 부끄럼 가치라는 말이 쓰이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 부끄럼 가치 이제 뭐 이런 뭐뭐 가치 뭐뭐처럼 이런 단어들을 써서 이제 비유를 하는 걸 이제 지규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은 지규법이 쓰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규법이 사용된 예시를 찾으면 됩니다. 1번 밥 먹자 서준아. 아니고. 네, 밥 먹자 서준아는
어떤 표현 방법으로 볼 수 있냐면 이제 말 순서를 바꿨죠. 사실 부르고 밥 먹자 얘기하는 게 맞는데 먼저 밥 먹자부터 얘기하고 서준아라고 부르고 혼자 얘기해야 그냥 이제 말 순서가 바뀌었다 정도만 알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일번에 도치법이라고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도치법. 이 도치법은 문장 순서를 바꾸는 것. 사는 먹고 모르는 깊다. 이건 시간인가? 살은 높고 물은 깊다라는 건 이제 반복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복? 근데 이제 비슷한 모모는 모모하고 모모는 모모하다. 잠시만요. 이 반복이. 반복법은 대구법이라고 할게요. 대구법? 네. 이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것. 이제 산은 높고 물은 깊다. 뭐는 뭐하고 뭐는 뭐하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도 이제 지급법. 너는 별처럼 반짝인다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이 반복법이었습니다. 반복법은 이제 같거나 비슷한 말을 반복하는 것.